시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다이버 시계 셋을 꼽아야 한다면은 저는 1953년에 나온 블랑팡의 50 패덤스, 같은 해에 나온 롤렉스의 서브마리너, 그리고 1968년에 나온 독사의 서브 300T를 꼽을 겁니다. 앞서 언급한 두 모델에 비하면은 비교적 작은 회사가 만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서브 300T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버 시계의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세계 최초로 헬륨 배출 밸브를 장착한 시계였습니다. 단순히 높은 압력에 견디기만 하는 시계였던 게 아니라 실제로 잠수종을 타고 200m 이상의 심해로 이동할 수 있는 최초의 포화 잠수 시계였다는 뜻입니다. 포화 잠수를 하는 심해 잠수부들은 정말 소수이고 대부분은 취미로 다이빙을 즐기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헬륨 배출 밸브들을 달고 나오는 고성능 다이버 시계들이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서브 300T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 시계는 베젤의 감압 타이머를 표현한 세계 최초의 시계였습니다. 베젤의 마커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물에 오래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감압 없이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사는 실용적인 잠수 장비로서의 다이버 시계의 편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서브 시리즈는 잠수부의 안전에 더 중요한 게 분침이라는 데 착안해서 오버사이즈 분침을 가장 이른 시기에 도입한 다이버 시계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세계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시침에 비해서 분침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분침이 강조된 후대의 전문가용 다이버 시계들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브 300T는 오렌지색을 활용한 최초의 다이버 시계이기도 합니다. 이 모델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다른 회사들도 독사의 오렌지색을 모방해서 튀는 색감을 활용한 다이버 시계들을 만들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에 알록달록한 다이버 시계 유행을 시작한 게 독사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다이버 시계를 만든 독사이지만은 이상하게도 그동안 한국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많은 시계 매니아 분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생겼습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입점이 되어 있어서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8월 28일 오후 8시 더현대 라이브를 통해서 출시 특집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 당일만 15% 할인이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 300T가 250만원대로 예상이 되는데 무려 관부가세를 합치기 이전의 해외 정가보다도 합리적인 가격이 됩니다. 이번 할인이 아니어도 이 시계는 직구를 하게 되면 200만원이 넘는 시계라서 개별 소비세까지 냈어야 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 진출이 정말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브 300T를 다이버 시계계의 지프 랭글러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칭찬이면서 칭찬이 아니기도 합니다. 지프 랭글러도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고 호불호가 갈리는 자동차이듯이 이 시계도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깊게 좋아하셔서 매니아가 됩니다. 랭글러가 아웃도어에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듯이 이 시계도 무려 1200m의 방수 성능에다가 헬륨 배출 밸브까지 달아주면서 필요 이상의 다이버 성능을 과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성능 때문에 데일리로 함께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싶은 인상을 주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랭글러가 이미 좋은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컨카라는 인식이 있는데 독사도 이미 좋은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세컨워치라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이건 편견이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독사는 데일리로 차기에 괜찮은 시계입니다. 랭글러가 구시대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업데이트 없이 과거의 외양과 구동 방식을 고집하듯이 이 시계도 그 흔한 금속 아플리케 인덱스나 세라믹 베젤 같은 업데이트 없이 60년대의 프린트 인덱스와 스틸 베젤을 꾸준히 이어받고 있습니다. 툴워치로서의 기능 이외에 엔진이나 부대 기능 같은 곳의 스펙은 그냥 그렇다는 것도 랭글러랑 정말 비슷합니다. 대신에 헤리티지에서 오는 감성은 끝내줍니다. 아쿠아렁이라는 스쿠버 장비를 개발해서 다이버의 역사 그 자체와도 같은 자크 쿠스토가 이 시계의 개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프랑스 해군이나 스위스 육군 잠수부대에 지급됐던 군용 시계로서의 전통을
정도 갖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첩보원이 오메가 시마스터를 차잖아요. 유명한 모험가는 독사 서브를 찬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클라이브 커슬러라는 미국의 인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모험 소설 시리즈의 주인공인 더크피트라는 인물이 독사의 서브 시리즈를 늘 차고 다니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시도가 됐었는데 영화는 안타깝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매튜 맥커니가 연기한 더크피트가 독사의 서브를 찬다는 것만큼은 제대로 고증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끄집어내려면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감성의 시계가 독사의 서브 300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살펴보면은 고성능 방수 시계니까 두께나 무게는 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크기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42.5mm라는 듣기에는 아주 크게 들리는 케이스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계가 작게 나왔던 60년대 말의 사이즈 감각을 따르는 시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다면 다이얼과 베젤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시면 됩니다. 베젤 부분의 직경이 38.7mm이고요. 다이얼 부분의 직경은 27.2mm 밖에 안 됩니다. 40.5mm의 케이스 직경을 가진 미도 시계랑 비교해봐도 베젤과 다이얼은 확실히 더 작습니다. 심지어 38mm 케이스 직경의 만시계랑 비교해봐도 다이얼이 더 작은 게 확인이 됩니다. 러그트러그의 길이도 44.5mm로 극단적으로 짧은데 브레이슬릿이 살짝 나중에 꺾이는 디자인이라서 실질 러그트러그의 길이는 47mm 정도로 살짝 더 깁니다. 그래도 케이스 직경에 비하면은 손목에 상당히 컴팩트하게 올라오는 빗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200m 방수 시계니까 두께는 13.8mm로 꽤 있습니다. 제 17cm 손목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조정하고 나면 무게는 181.2g인데 무게도 꽤 있죠. 러그의 폭은 보편적인 20mm라서 다른 스타일의 시계줄을 쉽게 시도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브레이슬릿을 떼고서 다른 줄에 매칭하시면은 더 컴팩트한 핏이 나올 거고요. 무게도 많이 줄여낼 수 있을 겁니다. 316의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는 이 시계의 특징적 외양의 일부를 이룹니다. 수치상의 사이즈는 크지만은 각이 져 있기보다는 주로 곡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층이 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크기와 두께가 두드러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윗부분은 브러쉬가 되어 있고 측면은 잘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까지도 다 스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감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심을 피트법으로 음각으로 새겨놓고 안쪽에는 일반 다이버 시계처럼 타이밍 마커들을 음각으로 새겨놨습니다. 기능이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바깥쪽은 폴리시 피니시를 하고 안쪽은 브러쉬 피니시로 시각적 대비를 줬습니다. 바깥쪽 마커들의 색상을 오렌지색으로 해서 다이얼 색상과 대응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시계가 상당히 생기 있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툴와치 컨셉 치고는 폴리시된 구간이 상당히 많은 시계라서 사용 중에 잘 긁힐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래도 사용 흔적을 남겨가면서 자글자글 긁어가면서 쓰는 게 또 매력의 시계 같습니다. 잘 긁어놓은 빈티지 독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잘 읽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톱니 모양의 베젤 엣지는 적당한 두께감도 있어서 정말 잡기가 좋고 극강의 사용감을 자랑합니다. 다이버 시계의 역사 그 자체와도 같은 브랜드이니만큼 120클릭 베젤의 사용감은 아주 좋습니다. 베젤의 사용감도 개인적인 선호들이 다 있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클릭감이라고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마커들이 작아서 제 시력으로는 작은 숫자까지 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영분 위치는 잘 확인이 되어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무반사 처리에 색상도 안 들어가고 또 평면이어서 다이얼을 바라보는데 어떤 왜곡도 발생시키지 않는 굉장히 클린한 시계 유리입니다. 다이얼은 가독성의 모든 걸 건 듯한데요. 심미적으로도 보기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글로시한 광택의 오렌지색 바탕 위에다가 검은색의 마커와 시분침을 더해서 아주 강렬한 고대비를 뽐내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과 오토매틱이란 문구를 10시와 11시 사이에 넣었고요. 모델 이름은 4시와 5시 사이에 넣는 통상적이지 않은 접근을 취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이얼이 심심해 보이지 않고 속도감마저 느껴집니다. 게다가 어차피 이 프린트가 대칭이 아니다 보니까 3시 방향에 있는 날짜창이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날짜창의 테두리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속 아플리케 인덱스는 없지만은 도료들이 약간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도톰하게 적용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예스러운 고급감을 갖추고 있는 시계입니다. 제가 갖고 온 샘플이 유독 잘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은 다이얼의 해상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색칠된 핸즈가 확대해서 예쁜 경우도 잘 없는데 이 시계는 핸즈마저도 퀄리티가 꽤 잘 나왔습니다. 무브먼트로는 셀리타의 SW200-1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파워 리저브 38시간에 스펙으로는 그렇게 자랑할 게 없는 안정적인 무브먼트를 썼다, 이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야광을 확인해 보니까 적용 면적이 다이버 시계답게 넓어서 다이얼의 인덱스와 10분 초침의 밝기, 지속력은 꽤 나오는 편입니다. 일본 시계만큼의 획기적인 지속력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쉬운 거는 베젤의 60분 마커의 야광점이 놀라울 정도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시계 사이즈에 비해서 러그 폭이 다소 작다는 인상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브레이슬릿은 러그 폭을 넘어서 다시 넓어지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본 비즈 오브 라이스 브레이슬릿 중에서 가장 묵직하고 두꺼운 편인데요. 이 브레이슬릿의 디자인마저도 이 서브 300 시리즈의 시그니처와 같은 조합입니다. 미니 드라이버를 통해서 길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꺼워서 무게가 올라가는 것 빼고는 착용감은 아주 좋습니다. 클래스프는 정말 환영할 만한 부분과 살짝 아쉬운 부분이 혼재합니다. 버튼으로 정말 편하게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다이버스 익스텐션은 빈티지 독사 브레이슬릿에 있었던 기능을 더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조각을 넣고 빼는 방식으로 손목 사이즈를 정확히 맞추기 힘들 때나 더워서 손목이 부풀어 오를 때 간편하게 이 기능을 활용하면 내 손목에 맞는 편한 핏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차기의 착용감은 좋은데 남한테는 좀 아쉬운 클래스프입니다. 클래스프의 형태가 너무 각이 져 있어서 가족들이나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습니다. 와이프랑 손잡고 가는데 클래스프 부분이 쓸려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를 안아줄 때도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 상륙할 독사의 전설적인 시계 서브 300T를 살펴봤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예전부터 로망의 대상이었고 언젠가는 컬렉션에 드릴 시계인데 무슨 색상으로 드리냐, 언제 드리냐만 문제였던 시계였습니다. 역사에 취해가지고 나한테 필요 없는 시계를 또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시니까요. 이게 나한테 맞는 시계인지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